안녕하세요. 라이트나인 대표 여혁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겨울 캠핑을 맞이하신 초보 캠퍼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하우 10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진정한 캠퍼라면 겨울 캠핑이 캠핑의 꽃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저도 겨울 캠핑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겨울 캠핑이 꼼꼼히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시면 추워서 고생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초보 캠퍼분들은 본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캠핑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겨울 캠핑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바로 짧은 팩 사용하기인데요. 겨울에는 땅이 단단해지다 보니 30cm가 넘는 큰 팩을 박으려고 하면 캠핑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땅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긴 팩을 박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5에서 13cm 이 정도의 쇼팩을 사용하셔도 충분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또 캠핑이 편해집니다. 물론 텐트에서 힘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분은 20에서 30cm 정도를 박아줘야 안정적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15cm, 13cm 이 정도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13cm 정도의 짧은 팩은 여름철에도 종종 쓰이는데요. 텐트의 각만 잡아주기 위해 팩을 박는 부분에 쓰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겨울철 난로를 사용하실 때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사죠.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뉴스에 매번 보도되는 무서운 사고잖아요.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으려면 적당한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텐트 문을 전부 열어 놓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난로를 안 쓰고 문 다 닫고 지내시는 것보다 더 추워지세요. 일단 이렇게 각 텐트마다 벤틸레이션이 다 있으신데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벤틸레이션 정도는 열어두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가끔 과하게 벤틸레이션이 상당히 큰 텐트들도 있는데, 그런 텐트들은 이렇게 한 뼘 정도만 열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런 다음 출입문이나 옆 창문 위쪽을 1.5L 피트병만큼의 지름을 2개 정도 열어주시고, 커튼 쪽도 1.5L 피트병 지름만큼의 2개를 열어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아래를 열어두시면 텐트 내부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비교적 안심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환기만큼이나 중요하니 꼭 구비해 두시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가벼우니까 위치는 텐트 상단에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류식 난로는 처음 켤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밖에서 켜고 들어오시거나 켜실 때에는 과하게 문을 여시고 켜신 다음 이후에 문을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수명이 있는데요. 5에서 7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하셨다면 새로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로 2개 정도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화목난로 연통이 잘 쓰고 나서 장작에 재 같은 이물질이 끼고 나면 빼기가 어렵고 안 뽑힐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연통을 바닥에 두고 연통과 연통 사이에 이물질이 껴있기 때문에 사이를 한두 번씩 굴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500m급 대형 터널 쉘터들은 극동계대 대류식 난로나 페니터 1200급 하나로는 따뜻하게 난방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주 못 지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의 추위는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땐 반사식 난로 하나만 추가하셔도 굉장히 따뜻해지시고요. 어린아이가 있으신 집은 반사식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작은 페니터 하나만 추가하시면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닥 공사가 탄탄해야 주무실 때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리 좋은 난로를 쓰셔도 바닥 공사 제대로 안 하시면 엄청 고생하십니다. 바닥 공사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렴한 은박 돗자리 하나 쿠팡 같은 걸로 구매하셔서 이너 텐트 아래 깔아주세요. 또 쿠팡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발포 매트 그 위에 깔아주시고요. 텐트에 그라운드 시트를 준다면 그 위에 깔고요. 이중 공간지 매트는 전혀 단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 전기 매트를 올려주시면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과정이 너무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보시는 엑스패드 제품을 쓰시면 한방에 해결이 되십니다. 엑스패드 매트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R밸류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극동계에도 바닥 공사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을 거세요. 자충 매트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난로와 전기장판이 있으시다면 이제 극지방 원정대가 쓰는 그런 침낭까지는 필요 없으세요. 100만원대 육박하는 부스 침낭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있으시다면 더할 래 없이 좋겠지만 그런 제품들은 3인 4인 가족을 맞추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부피가 커서 차에 수납하는 공간도 부족해지거든요. 난방만 충분하시다면 적당한 가격에 사각 솜침낭이나 비건구스 같은 것들도 충분하세요. 집에서 쓰는 이불 가져다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캠핑 분위기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요 만호 침낭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만호 침낭이 왜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냐면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 타사와는 틀리게 상당히 좀 차별화된 디자인과 냄새도 없고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때 상당히 따뜻한 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호 침낭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매장에서도 판매가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8번째인데요. 화목난로만 있으면 겨울 캠핑을 보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화목난로가 사용하면 이쁘고 정말 따뜻하고 너무 감성 있죠. 하지만 난방용품보다는 텐트 안에서 쓸 수 있는 화롯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땐 누군가 계속 장작을 넣어줘야 되는데 한 명이 불침번을 설 수는 없죠. 이게 의외로 장작을 넣어주는 주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 별도로 난로를 꼭 챙기셔야 하겠죠. 물론 펠릿 화목난로라고 해서 알아서 펠릿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긴 하지만 초보분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난로 하나 정도는 꼭 챙겨주세요. 자, 벌써 9번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캠핑 하시는 분들의 99%가 아실만한 얘기인데 모르는 1%의 분들이 꼭 큰 사고를 당하십니다. 제발 텐트에서 가스 히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부탄이든 LPG든 뭐든 간에 위험합니다. 실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주무실 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드물게 화로대를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니까 정말 그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팁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 만한 팁이긴 한데요. 난로를 쓰시면 뜨거운 공기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를 이런 무동력 팬이나 실링팬 아니면 서큘레이터 이런 제품으로 아래로 내려주셔야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무동력 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편인데요. 실링팬이나 서큘레이터보다 더욱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큘레이터를 사용하시려거든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배터리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큘레이터를 난로 위에 매달아서 쓰시게 되면 서큘레이터가 난로 열로 인해서 녹아버리거든요. 그리고 폭발 위험성도 있고요. 그러니 배터리가 없는 크레모와 F21 같은 제품을 상시 전원이나 4만급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이제 10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마르코폴로 제품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매장에서도 구경하실 수가 없는 상당히 고가이긴 하지만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스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르코폴로의 제품을 상당히 문의 전화가 많으신데요. 저희 매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이트나인이었고요. 이 영상으로 초보 캠퍼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캠핑을 하실 수 있으시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